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우리가 이제껏 배워오던 풀이의 변환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풀이의 변환을 우리가 물리학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그 물리량을 이 프리퀀시로 분석을 하는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던가 또는 파동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타나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 특정 주기를 갖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파형, 예를 들어 사인파라던가 이런 것들의 이제 조합으로 이 시그널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이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미 푸리의 변화를 배웠으니까 이 말을 이제 함수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ft라고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어떤 이 파형이라던가 또는 뭐 진동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푸리에 변환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f 이 오메가의 함수로 그리고 이제 f 틸다 오메가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하고 d 오메가 적분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같은 f를 쓰니까 좀 혼란스럽죠. f 틸다라고 쓰겠습니다. 오메가에 대한 이 코에피션트 f 틸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푸리의 변환식에서는 그냥 개수 이렇게 부르고 또 인버스 푸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ft로부터 또 이제 f 틸다 오메가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물리적인 의미로 보자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도록 하죠. ft라고 하는 함수가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기본 함수에 이제 오메가를 달리하면서 다 더한 그런 것이 되는데 그 앞에 f 틸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오메가 값을 갖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그 정도를 표시하는 우리가 웨이트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f 틸다 오메가라는 걸 곱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오메가의 프리퀀시를 갖는 파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따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다 썸을 했으니까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라고 하는 파동의 중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ft라고 하는 어떤 이 우리가 파동이 있을 때 그 파동이 기본이 되는 파동. 지금 우리가 컴플렉스로 썼기 때문에 조금 뭐 읽기가 금방 잡히지는 않지만은 이 컴플렉스를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i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적고 우리가 이제 리얼 파트만 봤다 그러면은 이 코사인 오메가 t로 진동을 하는 그런 파동들의 이제 조합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f 틸다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곱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을 많은 오메가에 대해서 더했다라고 하니까 코사인 이파의 중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오메가를 앵귤러 프리퀀시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자, 앵귤러 프리퀀시라 이름을 이제 부르는 이유는 지금 오메가 t를 놓고 볼 때 이 오메가 t가 2파이가 되는 경우에 이제 반복이 되겠죠. 주기함수가 될 텐데요. 이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보통 라지 t라고 쓰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어리어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 오메가를 이 주기 t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은 t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한 주기라는 게 예를 들어 3초 걸려가지고 다시 이제 원위치 왔다 그러면은 이 주기 t분의 1을 하게 되면은 그 1초당 몇 번 반복이 되는지를 따지는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프리퀀시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프리퀀시에 2파이가 곱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2파이라는 것은 이제 레이디안으로 우리가 앵글을 표시하니까 2파이 레이디언 곱하기 프리퀀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앞서 t와 오메가에 대한 프리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t를 타임, 오메가를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자, 그 두 가지 t나 오메가는 사실 대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기술을 한다 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기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그 두 개가 대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임과 프리퀀시만큼 유용한 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공간 좌표를 표시하는 x 벡터와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풀이의 변환을 통해 가지고 대응되는 웨이브 벡터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공간 좌표를 x 벡터라고 한번 써보죠. 자, 이 x 벡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놓고 그 지점에서 함수 psi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뭐 이제 공간 좌표 x, y, z의 함수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이에 변환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각각 x, y, z 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하는 그런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루트 2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것의 세제곱분의 1에다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개수가 되는 것이 x, y, z 각각에 대해서 다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되는 개수를 kx, ky, kz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 뜻은 뭐냐라면은 앞서서 우리가 x 하나만 있었다라면은 ikx 이렇게 쓰여졌을 텐데요. 이것을 이제 이 k가 한 번만 쓰이는 게 아니라 x에 대응되는 것도 있고 또 y에 대응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kx, ky, kz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 베리어블 kx, ky, kz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적분을 해주는 형태로 즉 이제 3차원 적분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D3K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3차원의 풀이의 변환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인버스 풀이의 변환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psi 틸다 k라고 우리가 했던 그것은 이제 앞서와 거의 같은데 이 익스포넨셜 위에 마이너스 ik 여기 지금 썼던 ikxx 더하기 ikyy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벡터 내적처럼 표시를 하면은 ik 벡터 내적 이제 x 벡터 이렇게 썼을 텐데요. 자, 그것에 이제 인버스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3차원, 이 3차원의 경우에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한 번 더 이 psi x로 쓰여졌던 것을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2파이의 2분의 3승분의 1에다가 자, psi 틸다 이렇게 쓰고 ik.x d3k 이렇게 쓴 것을 이 psi 틸다 자리에다가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를 다시 갖다 집어넣고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렇게 했더라면은 2파이의 2분의 3승에 지금 다시 이제 가져와 보면은 이 안에 다시 이제 2파이의 2분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si x 프라임이라고 이제 해야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익스포넨셜에 나왔던 ik.x에다가 빼기 ikx 프라임 벡터 하고 이제 d3승 k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해서 이게 이제 원래 다시 psi x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파이의 세제곱분의 1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ik x 빼기 x 프라임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이 D3승 K로 적분한 것이 델타 펑션이 되어야지 되겠죠. 근데 그 델타 펑션은 각각 X 벡터와 X 프라임 벡터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3차원에서의 델타 펑션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델타 펑션 델 3의 X 빼기 X 프라임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델타 펑션을 썼을 경우에 2파이분의 1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3차원이 되다 보니까 2파이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벡터로 바꾸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벡터와 웨이브 벡터 사이의 관계를 이 풀이의 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요.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것이 이 파동 함수의 경우에 이제 풀이의 변환식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죠. 자, 파동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3차원에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1차원의 파동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파동 방정식을 이 psi라고 하는 것이 x와 t의 함수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 x축에 대해서 psi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이 시시각각 바뀌는 경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 t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계속 움직이는 그런 이제 파동을 우리가 기술하고 싶은데
그 파동이 만족해야지 되는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과 t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한 것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파동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파동 방정식은 t가 0일 때 어떤 이 psi, 그러니까 psi x, 0를 이제 이 잡아주게 되면은 그걸 이제 fx라고 불러보죠. 즉 바꿔 말하면은 타임 t 이퀄 0에서 이 파형이 딱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t가 이제 0d로 0 이상이 되는 시간에서 이 psi x, t가 어떻게 바뀌겠느냐라는 것을 푸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동 방정식 문제를 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fx를 파동함수 psi의 초기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풀이하는 것을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이미 이것을 직접 구해본 적도 있는데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 더하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의 일반적인 조합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이 psi x 제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psi x, t라고 하는 것을 x에 대해서 푸리에 변환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x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니까 지금 이 함수가 또 다른 이제 어떤 뭐 g라고 불러볼까요? g 하고 이제 x에 대응되니까 k라고 쓰겠습니다. gkt에 exponential에 ikx하고 이제 dk 그리고 k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된 즉 그냥 t는 우리가 이제 파라메타 생각을 하고 상수라고 생각을 하고 x에 대해서만 이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식을 이제 우리가 파동 방정식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되면은 x에 대해서 두 번 편미분하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 푸리에 변환이 된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이 식은 지금 x는 g는 이제 그냥 k라고 하는 것의 상수만의 이제 모양이니까 x가 나오는 것은 exponential의 ikx에서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분과 적분 순서를 바꿔가지고 안쪽에 가서 이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 그러면은 한 번 미분할 때마다 ik가 한 번씩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두 번 나와가지고 ik의 제곱에 g하고 exponential의 ikx dk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표현과 그 다음에 이제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t는 g를 통해서 이제 있으니까 이 적분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이런 식이 되겠죠. exponential의 ikx dk는 그냥 그대로 쓰여지겠고요. 그래서 이 파동 방정식을 푸리에 변환을 시킨 형태로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k제곱의 g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함 그런 거에다 이제 앞에 여기 c가 있었네요. c 제곱을 붙여주고 한 것을 exponential의 ikx 하고 이제 dk 적분을 한 이런 형태가 0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파동 방정식을 푸리에 변환시킨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ikx는 0이 아니고 이 적분을 항상 적분을 했을 때 항상 이게 만족되게 하려면 이 앞에 붙는 개수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얻어낸 것이 뭐냐라면은 이 파동 방정식을 푸리에 변환시킨 그래서 이제 코에피션트 펑션 g로 썼을 때는 이것이 이제 x 드리버티브는 사라져 버리고 마이너스 k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대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부호가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였군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은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풀게 되겠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 g가 k의 함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경우는 k는 상수 취급을 받으니까 g라는 것을 지금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풀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에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I 지금 보시게 되면은 c, k, t 이런 형태면 어떻게 될까요? k에 대해서 우리가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c, ick가 나올 텐데 두 번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c제곱 k제곱 돼서 앞에 이제 c제곱분의 1 해서 없어지고 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의 파티큘러 솔루션 하나 구했다라고 하면은 g는 익스포넨셜에 이렇게 쓰여지거나 또는 뭐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가 있어도 아무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거나 아니면 플러스 ICKT거나 이 두 가지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금방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다시 원래 썼던 푸리에 변환식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psi xt라고 하는 것이 지금 g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걸 이제 우리가 집어넣게 되면은 그 형태가 익스포넨셜의 ikx 빼기 icket.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금 이렇게만 썼는데 지금 t에 대한 미분을 할 때 k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제 ak라고 해서 k의 임의의 함수 ak를 곱해줘도 항상 해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bk라고 곱해도 이제 해가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ak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k 익스포넨셜에 ikx 더하기 icket 하고 이제 dk 접근을 한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표시된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해를 우리가 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얻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안에 것이 이 익스포넨셜의 ikx 빼기 ick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ik로 묶어내게 되면은 가로 열고 x 빼기 ct 뒤에 거는 가로 열고 x 더하기 ct 꼴이 되죠. 그래서 이제 바로 left moving, right moving 예전에 했던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임의의 함수를 왼쪽으로 이동하는 파형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파형의 푸리에 변환이 된 형태를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웨이브 방정식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푸리에 변환을 써가지고 일반해를 얻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 책에서 언급되지는 않지만은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중요한 개념 하나가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은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나 또는 뭐 머신러닝 이런 데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컨볼루션은 함수 fx와 gx 이 이제 두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함수를 우리가 컨벌버 한다 또는 뭐 컨볼루션 프로덕트 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f 스타 g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fx, gx로부터 또 다른 함수를 만드는 것인데요. x에 대한 함수죠. 자,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면은 gy라는 것과 fx 빼기 y 이렇게 하고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이제 루트 2파이분의 1을 곱해주는 뭐 이것이 이제 정의입니다. 자, 왜 이런 정의를 했는지는 이제 우리가 금방 살펴보도록 하고 뜻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이 gy라고 하는 아규먼트 y하고 그 다음에 fx 빼기 y라고 하는 이 두 개 아규먼트를 더하게 되면은 바로 x가 되겠죠. 즉 이제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fx와 gx를 좀 엇갈리게 놓고 그것을 프로덕트 한 다음에 그 엇갈린 정도를 우리가 쭉 적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된 것이 이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이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하고 한번 결합을 시켜보죠. 자, 그래서 f 스타 g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정의를 갖다 써주는데 여기에서 나온 이 dy 적분은 앞으로 적겠습니다. gy와 fx 빼기 y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fx의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캐피털 fk라는 개수로 이제 표시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 fk는 우리가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써가지고 스몰 fx로부터 이제 구할 수도 있었죠. 자, 이것이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었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 fx, gx를 이제 이 푸리에 변환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2파이분의 1에 자, fx 부분을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니까 dk 적분을 이제 앞에다 쓰죠. 그래서 dk 적분이 있고 fk 익스포넨셜의 ik 그 다음에 이제 fy를 우리가 썼어야지 되니까 fx 빼기 y인가요? 여기에 x 빼기 y가 이제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f 부분을 적었고 그 다음에 gy를 적어야지 되니까 똑같은 식으로 2파이분의 1에 자, 이제 베리어블이 달라지니까 dk 프라임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gk 프라임이 나오고 익스포넨셜에 ik 프라임 y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제 늘 하듯이 이렇게 하고 적분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 2파이분의 1 하나는 놔두고 지금 dk 적분과 dk 프라임 적분은 이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y 적분에 상관없는 것들은 다 앞으로 뽑아내서 이제 써주게 되면은 k 프라임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y 적분과 상관없는 것으로 익스포넨셜에 ikx도 하나 있겠네요, 여기에.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2파이분의 1이 나오고 dy 적분 해서 dy 적분 부분만 적어보면은 익스포넨셜에 여기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i의 k 프라임 빼기 k의 y 이렇게가 다죠? 예,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앞서서 바로 델타 펑션으로 이제 표시를 했었죠. 그래서 디렉트 델타 펑션으로 쓰면은 델타 k 프라임 빼기 k 이렇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제 k 프라임에 대한 적분을 하게 되면은 루트 2파이분의 1은 그냥 있고, 자, dk 적분도 그대로 있겠죠. k 프라임에 대한 적분을 하고 나면은 델타 펑션이니까 k 프라임 자리에 우리가 k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ikx.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보시면은 fk와 gk라고 하는 바로 이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 된 개수, 그 캐피탈 fk, 캐피탈 gk를 그냥 곱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푸리어 변환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것이 fg라고 하는 함수를 컨볼루션으로 프로덕트를 하면은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킬 경우에 그 프로덕트는 바로 그냥 프로덕트로, 즉 캐피탈 FK와 캐피탈 GK의 바로 프로덕트로 표시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질문을 거꾸로 했더라면은, 즉 이 스몰 fx, 스몰 gx를 푸리에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푸리의 개수 라지 fk, 라지 gk를 곱한 것을 두고 이렇게 프로덕트 된 함수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라면은 바로 컨볼루션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k 경우에 두 개 함수가 곱해진 거, 그것을 이제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컨볼루션으로 쓰여진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실제 쓰이겠나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바로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죠. 컨볼루션이 물리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수리물리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이 물리를 또 이 수리물리와 결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예로 우리가 전자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자를 질량을 m이라고 이제 하고 전하를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보통 적죠. 자, 이 전자에 전기장이 걸려 가지고 힘을 받는 경우로 생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E 벡터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 전기장이 컨스탄트 필드가 아니고 즉 우리가 뭐 DC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진동을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떤 크기를 표시하는 컨스탄트에다가 뭐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한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 코사인 오메가 t를 쓰는 것보다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쓰고 여기 이제 E0 컨스탄트 벡터를 쓰고 나중에 이것의 리얼 파트만 취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물리적인 전기장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 컴플렉스 벡터를 쓰게 되면 편리한 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컴플렉스 벡터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도 이것을 E0 컨스탄트 벡터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렇게 이제 걸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앵귤러 프리퀀시였는데 이 t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동을 하는 경우니까 E0라고 하는 이 컨스탄트 벡터는 일반적으로 오메가의 함수로 이제 쓰여진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제 이 전자에 걸렸을 때 전자가 받는 힘과 그 다음에 뉴턴 방정식을 써서 F equal ma를 써보게 되면은 m하고 그 다음에 이제 r 전자의 위치 벡터죠. 그것을 이제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여기에 걸리는 힘이 될 텐데요. 자, 힘은 우선 첫 번째로
전기장에 의해서 걸리는 힘이 있겠죠. 그건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이 벡터 2를 곱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자유전자가 아니라 원자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스프링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진동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스프링 컨스탄트를 보통 이제 m 오메가 제로 제곱 이제 고유 진동수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k r 벡터 형태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m 오메가 제로 제곱의 r 벡터.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이 안에서 움직일 때 마찰력 때문에 이제 댐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댐핑 벡터를 우리가 벨로시티에 비례한다고 하고 m 겜마의 r 벡터의 타임 디리버티브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많은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이제 방정식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하지만은 아주 유용한 이제 그런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제 R 부분을 다 왼쪽으로 옮겨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것, 그 다음에 더하기 겜마의 R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것, 그리고 더하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의 R 벡터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에 와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제 n분의 2 전기장 벡터가 쓰여질 텐데요. 이것을 이제 앞서 했던 것처럼 오메가의 함수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드리븐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폴스드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런 형태의 이제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에 이제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r 벡터 자체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컨스탄트 r0 벡터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이런 형태의 타임 디펜던스를 갖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r0 컨스탄트 벡터는 놔두고 그 다음에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때는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니까 두 번 미분하면은 그것이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미분했을 때는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i 오메가 겜마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제곱 한 것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익스포넨셜 팩터는 그냥 써야지 되겠네요. 마이너스 i 오메가 t 한 것이 마이너스 n분의 2의 2 제로 오메가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자,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우리가 타임 디펜던스를 이제 소거하고 나면은 바로 이 r0 벡터라고 하는 것을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써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i 겜마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m2 하고 이제 2제로 벡터. 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물론 여기다가 우리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오메가 t 승을 그냥 놔두면은 r 벡터를 이것을 마이너스 m분의 2의 전기장 벡터 이렇게 바로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분모는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전자가 이제 전기장에 걸려가지고 받는 힘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변이가 일어나서 그 변이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R 벡터라고 했을 때 그 R 벡터를 직접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 제로 제곱 I 겜마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n분의 2에다가 전기장 벡터 2를 이렇게 이제 썼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R 벡터를 가지고 보통 표시를 하기보다는 여기에다가 다시 전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R 벡터에다 전하를 곱한 이 양을 우리가 이제 다이폴 모멘트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이폴 모멘트로도 표시를 해보는데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분모가 있고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이제 n분의 마이너스 2를 곱했으니까 2제곱의 전기장 벡터 2 이렇게 이제 씁니다. 자, 다이폴 이 벡터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전기장 벡터 사이에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원자들이 많아가지고 전자가 하나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단위 부피당 우리가 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n에다가 d를 곱한 이런 양을 이제 전자기학에서는 우리가 폴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즉 단위 부피당 다이폴 모멘트의 양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들이 n분의 2제곱 n 이렇게 되고 이제 어떻게 되죠? 분모는
앞서 썼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수, 즉 폴러라이제이션 P가 전기장에 비례하게 되는 이 비례 계수를 우리가 카이라고 보통 쓰고, 이 카이를 이제 susceptibility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름이 좀 발음하기 쉽지가 않죠. 자, susceptibility, 뭐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스펠링도 잘 안 써지네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전자기학을 배우셨으면 이미 한번 소개를 받은 개념일 텐데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폴러라이제이션 P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자기학에서 매질의 성질을 기술하는 이제 그런 양이 되는데, 그 P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전기장 밖에서 걸어준 전기장에 비례하고, 우리가 이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띄고 봤더라도 이 형태는 카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의 함수고, 또 앞서서 썼던 E0라고 하는 벡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메가의 함수다 이런 말을 했었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나온 P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승을 띄워버리고 나면은 P0 벡터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의 함수로 쓰여지는 바로 이런 형태로 이제 쓰여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제 봤던 게 얼핏 생각이 나시죠? 즉 뭐냐라면은 카이 오메가와 E0 오메가를 푸리에 트랜스메이션이 된 그 푸리에 트랜스메이션의 개수로 본다면은, 즉 바꿔 말하면은 카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타임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푸리에 변환한 것을 자 루트 2파이분의 1 쓰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카이 오메가라고 하고 익스포넨셜의 I 오메가 t d 오메가, 이런 식으로 카이 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푸리에 변환을 해서 그때 나오는 개수를 카이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전기장 벡터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자, 우리가 벡터라 가지고 이제 성분이 세 개가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만 성분을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ET라고, 뭐 컴포넌트 하나 X라고 이제 뭐 EX 이렇게 잡아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자 지금 ET라고 이제 이렇게 쓰고, 그것에 푸리에 트랜스미션 된 것을 또다시 여기 이제 이 오메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를 생각을 했더라면은, 지금 여기 두 개 나온 카이 오메가와 이 제로 오메가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또 이제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 P0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P 타임의 함수로 이렇게 써서 또 비슷하게 쓸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지금 카이 오메가와 이 오메가의 프로덕트 한 것이 P 오메가다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PT라고 하는 폴러라이제이션을 시간에 대한 함수로 쓰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로 이 PT라고 하는 것이 앞서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정확하게 이것이 이 카이 t와 이 t의 그냥 프로덕트가 아니라 컨볼루션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 페이지를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 이것은 여기서 이제 쓰면 안 되겠군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컨볼루션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펼쳐서 써보면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카이의 이 t 프라임 빼기 t, 그 다음에 2의 t 프라임, 이게 제가 아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 없고 이 자리에 프라임이 붙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dt 프라임 하고, 이제 이 dt 프라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이런 형태인데, 자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젤리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컨볼루션을 우리가 모양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전기장이 주어졌을 때 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리스판스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기장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고 그 변이가 만드는 폴러라이제이션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은 자, 그런데 지금 오메가 관점에서 썼을 때는 그냥 프로덕트니까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실제 시간으로 와서 현실로 와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은 지금 t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서 전기장이 이제 걸려 있고 이 t 프라임이죠.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 카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이것이 t 빼기 t 프라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바꿔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t 프라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현재 시각을 우리가 t라고 부르면은 현재 시각까지 쭉 적분을 해오고 또 현재를 지나서 무한대까지 쭉 적분을 해가는 이런 형태인데요.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현재 시각인 t까지 적분을 해오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바꿔 말하면은 이 t 프라임이 t보다가 작아지는 경우, 자, 이 작아지는 경우에는 지금 t 프라임은 t보다가 이제 작은 값이니까 과거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이 t 프라임에 그것이 이제 현재 t에 어떻게 반응을 주느냐, 그 리스판스를 이제 타임 딜레이를 가지고 리스판스를 주는 것을 우리가 카이 t 빼기 t 프라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기장이 과거 마이너스 무한대 시간부터 전기장이 쭉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 시각 t에 미치는 리스판스를 보려다 보니까 이제 적분을 쭉 해오는데요. 그러다가 현재 이르면은 즉 바꿔 말해서 이제 t 프라임이 t가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순간에 바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인스탄테니어스 반응이다라고 부르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t 프라임이 t보다 커지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t가 현재인데 t 프라임이 더 커져 버렸으니까 미래가 되겠습니다. 미래의 전기장이 현재의 p라고 하는 이 폴러라이제이션, 전자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이 인과율, 코젤리티에 따르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제대로 된 이 리스판스 펑션이다 이제 카이라고 하면은 이 카이라는 함수 자체가 t 프라임이 t보다 커질 때는 카이가 0이 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됩니다. 즉 물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리스판스 펑션 카이 t 빼기 t 프라임은 미래의 경우에는 리스판스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0이 되도록 그렇게 잡는다는 것인데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죠. 자, 이런 성질이 있었더라면 사실 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 경우에는 이 부분이 t까지 현재까지 적분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부터 미래로 접근하는 경우는 카이가 0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질이 만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코젤리티가 만족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계산을 해냈던 이런 서스테빌리티, 이런 컨디션은 이것을 푸리에 변환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성질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요구사항이지만은 제대로 된 물리 시스템이었더라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만족된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나중에 또 이 컴플렉스 펑션, 컴플렉스 인티그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물리에서는 크레머스 크로니시 릴레이션이다. 이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자, 수리물리에서 물리학 강의가 좀 더 많이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은 물리학에서 어떤 자극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은 바로 이 컨볼루션이 거기에 이제 대응이 되고 그 컨볼루션이 코젤리티와 같이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물리계를 기술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컨볼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을 이제 들으면서 뉴럴 네트워크 이런 말도 이제 같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뭐 NN 이렇게 적는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우리가 CNN 이렇게 쓰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은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제목 그 방법에 제목에 컨볼루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컨볼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컨볼루션은 물리학과 뭐 같은 개념인데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ft라고 하는 함수와 gt라고 하는 함수를 컨볼루션 프로덕트를 한다라고 할 때 정의는 어떻게 됐었냐라면은 이것이 f의 t 빼기 s, g의 s 하고 이제 이 s를 다 마이너스 만대에서 플러스 만대까지 적분하는 형태였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g라고 하는 함수가 t축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 가면서 그것을 이제 ft 빼기 s와 서로 프로덕트 한 것을 적분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 이제 그레이 에어리어로 표시된 것들이
그 면적을 우리가 다 쫓아가면서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녹색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바로 이 녹색 그래프가 이제 컨볼루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금방 머리에 들어오진 않을 텐데요. 이 머신러닝에서 쓰이는 컨볼루션은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파이나이트한,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이제 이 썸을 하게 됩니다. 적분을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디스크리트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제 나온 그림처럼 어떤 이미지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노랗게 표시되는 3 곱하기 3 영역에 적당한 웨이트를 주고 여기 이제 빨갛게 곱하기 얼마 얼마 주는 게 있죠.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 g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필터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을 곱해 가지고 썸을 한, 그래서 이 노란 영역을 우리가 이 차원에서 구역별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 필터 이제 여기 나오는 g 함수 값을 다 곱하고 합을 해 가지고 나온 값을 오른쪽에다 다시 이제 옮겨 적는, 오른쪽에 이제 분홍색 형태로 이제 적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터를 우리가 옮겨 다니면서 즉 컨벌브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얻은 값을 이제 적어 놓고 나면은 앞에서 지금 5 곱하기 5 행렬에 있던 것을 이런 식의 컨볼루션을 하고 나면은 3 곱하기 3 행렬로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제 노란 3 곱하기 3 이 필터 에어리아를 즉 G라고 하는 함수죠. 그것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우리가 스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실제 이 생명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시각에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에서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이 필터링을 해가지고 줌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 피처라고 하는 피처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서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뭐 이런 걸 쭉 판별한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쓰는 것보다가 지금 컨볼루션을 이용한 CNN을 쓰게 되면은 훨씬 효율이 좋아지고 피처를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 CNN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해진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컴퓨터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리에 트랜스메이션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타임 t에 대한 그 함수 ht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 함수를 푸리에 변환한 것을 캐피탈 H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를 쓰기보다는 그냥 프리퀀시 f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2파이 f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타임 t하고 오메가 주기 t가 2파이가 되는 관계를 이제 활용을 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우리가 t분의 1을 주기 f라고 이렇게 이제 흔히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계산을 할 때는 오메가를 쓰는 대신에 바로 f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너스 2파이 i ft 하고 이제 프리퀀시의 f에 대해서 이제 이 적분을 하는 것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2파이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에서 이제 쓰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공식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 h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보면은 자, 이 프리퀀시를 쓰는 거의 장점이 바로 2파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더 선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은 이 h와 라지 h 이것이 이제 대칭적으로 2파이도 없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파이가 위로 올라가 있죠. 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썼는데 문제는 컴퓨터가 이 t라고 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컴퓨터는 항상 우리가 이제 디지타이즈하고 디스크리트한 값밖에 다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온 지금 이 ht라고 하는 것을 모든 시간에 대해서 할 수는 없고 t라고 하는 것을 디스크리타이즈를 한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은 타임 t를 이 디스크리트 포인트에서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하는데 어떤 작은 양 델타라고 하는 것을 잡고 그것에 이제 우리가 정수배로 바꿔가는 즉 이 k를 0, 1, 2 해가지고 가장 크게 하는 라지 n 빼기 1까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0부터 왜 n-1까지 갔을까 하는 생각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파이썬을 생각하시면 왜 이렇게 썼는지 금방 파악을 할 겁니다.
자, 이걸 뭐 파이썬 랭귀지로 쓰자라면은 뭐 for loop를 쓰고 여러분들이 이 어떤 k라는 베리어블이 range에 이렇게 해가지고 n 이렇게 이제 써주면 0부터 해서 n-1까지 간다. 자, 이런 노테이션이 쭉 나온 것에 이제 대응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tk라고 하는 즉 타임 t를 디스크리타이즈를 하고 그래서 h를 tk에서 이제 evaluate한 이 값을 hk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즉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이거 이제 표시를 해보자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frequency f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f를 디스크리타이즈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냐라면은 이 라지 n을 잡아놨기 때문에 라지 n에다가 델타를 곱한 즉 전체 큰 양이고 그것을 이제 디스크리타이즈 해가지고 라지 n 델타분의 1을 기본 유닛으로 하고 그리고 이 n은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하나씩 바뀌어가면서 2분의 n까지 바뀌는 이런 조금 고약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리퀀시를 우리가 대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되는 이 HFN이라고 하는 이 양은 이 위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표시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위의 식에서 프리의 변환을 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HT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2파이 i의 FNT dt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타임을 우리가 컨티뉴어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디스크리트한 썸으로 이제 이것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디스크리트 썸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k를 이 0부터 n-1까지 가고 각 타임에서의 스몰 h 값을 쓰고 익스포넨셜에 여기다가 이제 2파이 i fn tk 쓰고 그 다음에 dt에 해당하는 델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쓴 표시를 우리가 뭐 델타를 앞으로 뽑아내서 쓰게 되면은 다시 k는 0부터 n-1까지 hk의 익스포넨셜에 2파이 i 하고 kn 나누기 라지 n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hn이라고 이제 이름 붙이면은 hn은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델타를 나눠 가지고 이제 hn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지를 않고 이 부분에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델타를 이렇게 이제 곱하는 그래서 이거 델타 곱하기 hn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이유가 그러면 hn을 우리가 이 디스크리트한 썸으로 그래서 hk 익스포넨셜에 2파이 i kn 나누기 라지 n 이것이 이제 디스크리트 버전입니다. 지금 이 프리의 트랜스메이션의 컴퓨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디스크리트 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스몰 hk라고 하는 것도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미션을 쓰게 되는데 써보게 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쫓아가면서 다 정리를 해서 적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n 나누기 n. 자, 그래서 이 두 개 표현이 프리의 트랜스미션과 인버스 프리의 트랜스미션을 디스크리트 버전으로 이제 만든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트 프리의 트랜스미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을 컴퓨터에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시간상 또는 뭐 여러분들이 진도상 그걸 꼭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서 이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현하는 것을 우리가 Fast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해가지고 FFT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아주 이게 영리한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이 Fast Fourier Transform은 정말로 fast입니다. 아주 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Fourier Transform을 디스크리트하게 하는데 상당히 빨리 작동이 됩니다. 이 Fast Fourier Transform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미 파이썬이나 모든 것이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numpy를 부르고 .fft 뭐 이렇게 이제 부르면은 또는 n 차원에서 fftn 이런 걸 부르면은 다 이 내장 함수로 불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료를 찾아가면서 파이썬에서 FFT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프리에 트랜스메이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플롯까지 하는 이런 것을 꼭 시도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당연히 숙제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숙제를 하시면서 한번 FFT를 한번 습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